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분계학 비틀림률 단원입니다. 비틀림률 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13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22학년도 전공 A 9번 문항의 4점 배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미분계학 과목에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문항 중 가장 많은 문항이 출제된 단원이죠.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단원에서 단위접선 벡터 T와 단위주법선 벡터 N을 정했었죠. 자, 이 비틀림률 단원에서 한 가지를 더 정의를 하는데 바로 뭐냐? 캐피털 V. 단위 접선 벡터와 단위 주법선 벡터와의 외적 방향. 이 두 벡터의 수직인 방향이죠. 이 벡터를 단위 정법선 벡터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단위 접선 벡터, 단위 주법선 벡터, 단위 정법선 벡터를 정규 직교 기저, 크기가 1이고 서로 직교하죠. 이 정규 직교 기저를 수학자 이름을 따서 프레넷 프레임 필드라고 불러줍니다. 우리식 표현으로는 프렌의 틀장. 그리고 미분계학에서 용어의 정의는 호의 길이에 대한 도함수로 정의했었죠.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호의 길이에 대한 도함수가 커베처 벡터였습니다. 단위 정법선 벡터에 대한 호의 길이에 대한 도함수를 단위 주법선 벡터에 대한 스칼라배로 정의하는데 그 스칼라 타우를 바로 곡선에 대한 비틀림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부호 마이너스 부호는 커베처 벡터와 구별하기 위해서, 만약에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으면 커베처 벡터 방향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단위 접선 벡터와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붙여준 거는 인위적이다. 커베처 벡터와 구별하기 위한.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기억하면은 커베처 벡터, 단위 접선 벡터, 단위 주법선 벡터, 단위 정법선 벡터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죠. 곡선에 대한 프레넷 프레임 필드, 정규 직교 기저 TNB.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T와 N에 대한 외적이 B가 될 겁니다. 그리고 N과 B에 대한 외적이 T가 될 거예요. B와 T의 외적이 N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반대 방향이 보호를 달리해 주겠죠. 벡터의 외적은 보호가 반대로 가니까. 즉 오른손 법칙을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손 법칙을 생각하시면 된다. 오른손 법칙. 자, 이거를 손가락 이름이 검지라고 하나요? 그리고 중지, 엄지손가락. 그러면 오른손 법칙을 딱 따라지죠. 비틀림률이란 단위 정법선 벡터에 대한 호의 길이에 대한 도함수. 그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비틀림률 계산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면은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 매개 변수 t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것 또한 뭘 해야 되겠다? 체인룰을 적용시켜야 되겠죠. 그 말은 이 또한 간편하게 구하는 결과가 주어지겠구나. 자, 우리 잠깐 리뷰를 하자면은 커베처 벡터가 곡선 C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 매개 변수 t로 주어졌으면은 커베처 벡터에 대한 계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리페르메트리제이션을 하지 않고 체인룰을 적용시키죠. 도함수에 대한 크기로 나눈 거였습니다. 그러면 커베처 벡터가 계산이 되니까 단위 주법선 벡터가 곡률 벡터 방향의 단위 벡터, 곡률의 크기로 나눠줬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 주법선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커베처 벡터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죠. 이전 단원에서 문제 확인해 봤었습니다. 자, 그때 트릭이 뭐였냐면은 단위 접선 벡터를 구하고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지 않고 어떤 성질을 이용하더라? 계약적 특징을 이용하더라. n과 t가 사이각이 90도니까 내적이 0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 단위 주법선 벡터라는 것은 곡선의 곡률 벡터 방향과 같은 방향이니까 곡률 벡터는 곡선에 대한 이계도함수 벡터 방향이잖아요. 이게 평행하겠다. 그래서 굳이 커베처 벡터를 계산하지 않고 단위 주법선 벡터를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곡률 벡터가 어떻게 주어졌어요? 곡률 벡터를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1차 도함수와 2차 도함수의 외적의 크기를 1차 도함수의 크기의 세제곱으로 나눈 거였습니다. 단위 정법선 벡터와 비틀림률도 이런 결과가 주어질 거란 말이죠. 계약적 특징을 이용하면은 단위 정법선 벡터는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은 곡선 C에 대한 호의 길이에 대한 함수로 주어진 벡터 방정식의 접선 벡터. 왜 S로 존재하겠죠? 체인을 적용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곡률 벡터 방향이 이계도함수 벡터 방향이었습니다. 곡선이 휘는 방향 쪽으로. 자, 그러면 검지손가락 방향, 중지손가락 방향, 엄지손가락 방향. 여기 바로 뭐가 되겠다? 단위 정법선 벡터가 되겠다. 즉, 단위 접선 벡터와 단위 주법선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평면에 대한 법선 벡터가 되죠. 그럼 바로 나오죠. 이 벡터 방향의 단위 벡터. 그럼 크기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단위 정법선 벡터. 토션, 비틀림을 구하는 게 조금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접선 벡터. 접선 벡터라 보면 혼란스러울 수 있겠군요. 단위 속력 곡선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데 단위 속력 곡선이 아닐 때는 체인룰을 적용시켜야 되죠. 자, 그래서 도함수 벡터. 자, 이거는 접선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죠. 접선 벡터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또 다시 미분해야 되니까 자,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은 요 도함수의 크기는 호의 길이에 대한 도함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게 도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t에 대한 도함수, 곱에 대한 미분. 자, 그 다음 이렇게 주어지죠. 자, 그럼 1차 도함수와 2차 도함수의 외적. 그리고 여기서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도함수는 곡률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죠.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도함수는 곡률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주어지나요? 잘못 썼나요, 제가? 그러면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확인하는 방법은 커베처 벡터 크기, 도함수에 대한 크기, 단위 접선 벡터. 자, 그러면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도함수 커베처 벡터. 자, 이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크기? 자, 그런데 곡률 벡터 방향의 단위 벡터가 단위 주부선 벡터였잖아요. 제가 아까 이게 곡률 벡터로 써놨네요. 그죠? 곡률로 쓰면 딱 되죠. 그럼 해주고, 이 두 벡터에 대한 외적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비틀림률에 대한 결과를 제매개 변수화를 하지 않고 체인률을 적용시키지 않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 정보선 벡터는 기하학적 특징으로 바로 구해지죠. 1차 도함수와 2차 도함수의 외적 방향이 단위 정보선 벡터 방향이니까 이 벡터 방향의 크기로 나눠주면 된다. 자, 그리고 비틀림률이 조금 복잡해지죠. 1차 도함수와 2차 도함수의 외적의 3차 도함수 내적한 거를 1차 도함수와 2차 도함수의 외적의 크기의 제곱으로 나눠주는 게 비틀림률이다.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식 곡선에 대한 프레임 필드에 대한 도함수, 이 또한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왜냐?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을 구체적으로 주지 않고 곡률, 비틀림률을 구하라고 묻거든요. 벡터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면 정말 단수 계산이잖아요. 이거 이용하면 되니까. 곡률 벡터까지, 곡률까지. 자, 그런데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을 구체적으로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도함수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때 이제 이용하는 방법이 프레임 필드에 대한 도함수입니다.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도함수. 자, 이게 왜 붙었다? 이 dt분의 ds가 바로 뭐예요? 도함수에 대한 크기잖아요. 단위 속력 곡선력이 1이죠. 그럼 바로 딱 주어지잖아요. 카파에. 단위 정보선 벡터에 대한 도함수. 자, 단위 속력 곡선력이 1입니다. 마이너스 타우에. 단위 주법선 벡터에 대한 도함수 구할 때 이제 좀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건 직관적으로 바로 나오지 않죠. 자, 그러면 T, N, V 단위 벡터들이 정규직교 기저입니다. 그러면 단위 주법선 벡터에 대한 도함수 벡터는 단위 접선 벡터와 단위 정법선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T, V 평면 위에 놓이겠죠. 단위 접선 벡터는 단위 주법선 벡터는 단위 접선 벡터와 단위 정법선 벡터에 대한 결합으로 나타내지겠다. 그럼 개수들만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도함수. t에 대한 도함수. 방금 여기 했었죠? 만약에 단위 속력 곡선이라고 하면은 t 프라임, 카파인, b 프라임, 마이너스 타우엔. 단위 속력 곡선이면. 그러면은 요 C1이라는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양변에 n을 내적시켜주면 되겠습니까? n을 내적시키는 게 아니라 t라든지
B 벡터를 내적시키면 되겠죠. T, N, B 벡터를 이용해서 이 벡터와 내적을 취하면은 요 개수 스칼라 C1과 C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C1이 바로 뭐로 나타날 거냐면은 마이너스 K, C2가 뭐로 나타날 거냐면은 타우로 계산이 될 거예요. 단위 속력 곡선에 대해서. 단위 속력 곡선이 아니면 체인을 적용시키면 되니까. 그리고 비틀림률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입니다. 자, 정칙 곡선이 평면 곡선이요. 자, 평면 곡선이라는 것은 단위 정법선 벡터가 상수란 말이잖아. 단위 정법선 벡터가 상수이면 이거에 대한 도함수가 바로 토션과 관련되니까 바로 뭐가 되겠어요? 토션이 0이 되겠죠.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토션이 0이면 단위 정법선 벡터가 상수란 말이잖아요. 단위 정법선 벡터가 상수란 말은 평면 위에 놓이는 곡선이겠구나. 비틀림률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입니다. 곡률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는 곡률이 0이면 직선, 직선에 대한 곡률은 0. 비틀림률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는 평면 곡선은 토션이 0, 토션이 0인 곡선은 평면 위에 놓이는 곡선. 좀 더 수학적 의미는 직선이라는 것은 단위 접선 벡터가 상수라는 의미구나. 평면 곡선이라는 의미는 단위 정법선 벡터가 상수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수학적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곡선이 합동이라는 것은, 합동이라는 것은 요 알파라는 곡선 혹은 요 베타라는 곡선을 서로 다른 곡선인데 평행이동이나 회전이동, 변환을 통해서 겹쳐질 수 있을 때 그때 이 두 곡선을 합동이라고 할 겁니다. 엄밀한 정의는 뒤에 가서 또 언급할 텐데 스케치만 해드리자면은 뭘 이용할 거냐? 좌표 공간에서 좌표 공간으로의 아이소메트리. 그냥 간략하게 정칙 미분 가능 사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엄밀하게는 다시 뒤에 가서 정의를 할 거예요. 자, 이 정칙 미분 가능 사상에 의한 곡선 알파에 대한 이미지가 베타가 되게 하는, 이런 정칙 미분 가능 사상, 즉 아이소메트리가 존재할 때 두 곡선은 합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합동에 대한 수학적 정의예요. 자, 그런데 이 정의를 이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를 데피니션처럼 기억하고 계셔도 상관이 없겠다. 이 내용 또한 오늘 책에 렘마로 등장할 거예요. 두 곡선에 대한 도함수의 크기가 같다. 그리고 곡률 벡터가 같다. 여기까지는 직관적이에요. 자, 그런데 토션에 대해서는 부호가 다를 수 있다. 특히 공면에서는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무슨 뜻이냐? 토션은 뭐하고 관련되냐면은 정법선 벡터하고 관련돼요. 평면 위에 놓이지 않게 되면은 정법선 벡터를 선택해야 되는데 공면에서는 법선 벡터입니다. 달라요. 다른 거예요. 곡선에 대해서는 정법선 벡터. 이 정법선 벡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반드시 두 가지 방향으로 존재하거든요. 평면을 딱 돌려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단위 접선 벡터를, 단위 주분선 벡터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 점에서 단위 정분선 벡터 이 방향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단위 접선 벡터를 이쪽 방향으로, 단위 주분선 벡터를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아래쪽 방향이 되잖아요. 그래서 종법선 벡터는 반드시 두 가지 방향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토션에 대해서는 부호가 다를 수 있다. 이런 두 곡선은 합동이 되겠다. 이 데피니션이 아닌데 데피니션처럼 기억하셔도 상관이 없겠다. 자, 여기까지가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비틀림률 단원에서 출제된 모든 기출문항을 해결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연도별 출제 경향까지 살펴봤었는데 올해 출제된 문제까지 한번 볼까요? 2002학년도 12번 문항, 세팅 문항인데 1번 문항입니다. 자, 알파라는 곡선이 매개변수 t로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단순 계산 문제예요. 곡선에 대해서는 계산할 게 뭐밖에 없다? 곡률, 비틀림률. 만약에 또 다른 곡선이 하나 더 주어져 있다면 방금 언급해드렸던 합동인지. 자, 뭘 구하는 거냐면은 t = 0에서 비꼬임 구하는 거예요. 비꼬임 토션 타우 제로라고 둘까요? 자, 그러면 알파 프라임 t 도함수 구하고 0을 대입해서 계산해. 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 2 프라임 이거의 외적을 구하자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구하지 말고.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절약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3차 도함수 내적 취한 거를 1차 도함수 방금 구해놨잖아요. 요 크기에 요 크기가 아니죠. 이 세제곱으로 나누는 거는 곡률이 되는 거죠. 단순 계산이죠. 과언이 아니죠. 단순 계산이란 말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자, 그래서 0에서의 1차도 함수, 2차도 함수, 3차도 함수. 자, 이번에는 좌표 공간에 정규직교 기저 벡터를 E1 벡터, E2 벡터, E3 벡터로 써놨습니다. IJK로도 쓰고 편한 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행에 관한 여인수 전개. 이 여인수 전개에 대해서는 선형대 수학 때 또 상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계산하더라? 일행 1열의 원소를 제거한 나머지 성분들 0, 2, 0, 0 부호 달리 가죠? 일행 2열의 성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성분들 일행 2열 2, 0, 0, 0 일행 3열 부호 바뀌죠? 일행 3열의 성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성분들 2차 행렬식은 대각선끼리 곱해서 빼더라. 그럼 바로 이게 나옵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3차 도함수의 내적. 그러면 8이 나오죠. 그리고 1차 외적의 크기의 제곱 나눠주면 토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틀림률은 2분의 1이 되겠죠. 2003학년도 13번 문항입니다. 다음 곡선의 곡률, 열률 구하고 곡선이 종류가 뭔지. 곡선의 종류가 뭔지라는 것은 곡률과 관련되는 것은 곡률이 0이면 직선, 열률이 0이면 평면곡선. 직선이냐 평면곡선이냐 따지는 거겠죠. 곡률과 열률을 계산해서. 이거를 단답형이면은 굳이 계산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곡선이 어떤 곡선인지 바로 확인하는 방법은 직교좌표에서의 X성분, Y성분, Z성분의 관계를 따지면 되죠. X성분, Y성분, Z성분. 그러면 X 빼기 2가 코사인 세타. X 더하기 2죠. Y 빼기 2가 코사인 세타. 그 다음 Z가 루트 2 사인 세타. 자, 그럼 어떤 관계가 나오나 이게?
x 더하기 2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2 코사인 제곱 세타 여기다가 z제곱 2 사인 제곱 세타 그럼 딱 2가 나오네요. 그죠? 아 그러면 중심이 마이너스 2, 0이고 반지름이 루트인 9네요. 그죠? 9위에 놓이는 뭐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곡선인 거죠. 구위에 놓이는 이 곡선인데 이 곡선이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과의 교선이면은 대원이 되는 거죠. 그레이트 서클. 이제 그레이트 서클인지 구면 위에 놓이는 곡선인지 그거 묻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일단 곡률은 0이 아니겠다. 그죠? 곡률이 0이 되면 직선인데 직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구면 위에 놓이는 곡선이니까. 열률은 0일 수 있죠. 만약에 열률이 0이면 평면 곡선. 선생님 구위에 놓이는데요. 그러면 그 평면이라는 건 바로 뭐겠다?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에 놓인다는 뜻이겠죠. 그럼 바로 그레이트 서클이 되겠죠. 단답형이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곡률과 열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단순 계산이죠. 1차 도함수, 2차 도함수, 3차 도함수. 구면이니까 어떤 특정한 점을 주지 않은 거예요. 무슨 소리냐?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과의 교선이 원이기 때문에 곡률이 상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한 점을 주지 않는다. 곡선이 깔린 거죠. 자, 그래서 1차 도함수와 2차 도함수의 외적, 일행에 대한 여인수 전개, 일행 1열의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의 대각선의 곱, 이행 2열의 성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에 대한 대각선의 곱. 부호 바뀌어지죠? 앞에 마이너스 2로 나오죠? 마지막으로 일행 3열의 성분을 제외한 이 성분들에 대한 대각선의 곱. 부호 또 다시 한번 바뀌고. 그러면 다음과 같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0으로 주어진다는 거. 열률은 여기까지만 구하면 되죠. 곡률은 1차 도함수 구해놨으니까 크기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따라서 곡률 kap파와 배틀림률은 루트 2분의 1 상수네요. 그죠? 상수입니다. 곡률 반경이 루트 2분의 1이잖아요. 원위의 곡선이라는 걸 알겠어. 근데 그거 어떤 원이냐? 토션이 딱 0 나오네. 평면 곡선. 바로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 위에 놓이는 곡선, 즉 그레이트 서클이 되겠다. 시각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중심이 마이너스 2, 0 반지름 루트인 9위에 놓이는 그레이트 서클이 되겠다. 2009학년도 35번 문항입니다.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 놓이는 정칙곡선 알파. 곡률 단원에서 한번 설명했었는데 곡선에 대한 정보를 하나를 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곡선을 정의한다. 그리고 그 새로운 곡선에 대한 곡률, 배틀률을 구하라는 문제. 전형적인 문제. 베타라는 곡선을 알파를 이용해서 다음 같이 정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t가 0일 때의 알파의 비틀림률을 타우 제로. 그럴 때 t가 0일 때의 베타의 비틀림률을 구하는 거예요. 단순 계산이죠. 바로 이건 해볼까요? 자, 그러면 비틀림률이니까 타우 베타라고 쓰겠습니다. 알파의 비틀림률을 t라고 써놨으니까 자, 그러면 베타 프라임 제로 곱하기 베타 2 프라임 제로 여기에다가 베타 3 프라임 제로에 대한 내적 한 것을 베타 프라임 제로 곱하기 베타 2 프라임
제로에 대한 외적의 크기에 대한 제곱. 뭐 바로 계산되죠. 이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자, 베타 프라임 제로. 그러면 베타 프라임 t가 체인을 적용시키면은 마이너스 4에 알파 프라임에 마이너스 2t가 되죠. 이거 구해놓을까요? 베타 2 프라임 t는 앞에 또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8이 되네요. 그죠? 8 알파 2 프라임에 마이너스 2t. 베타 3 프라임은 마이너스 16이 되네요. 그죠? 알파 3 프라임에 마이너스 2t. 그러면 바로 계산되겠습니까? 스칼라들은 바로 계산하면 되죠. 자, 스칼라가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8하고 마이너스 16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플러스죠. 4 곱하기 8 곱하기 16 알파로 계산되죠. 이게 알파 프라임 제로 곱하기 알파 2 프라임 제로의 벡터 곱들 알파 3 프라임 제로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것도 바로 계산되죠. 이건 프라임과 2 프라임이니까 마이너스 4하고 8 스칼라니까 바로 크기 바깥으로 나오면 되죠. 4 곱하기 8로. 근데 크기 제곱이죠. 계산 실수할 뻔했네요. 그죠? 계산 실수할 뻔했습니다. 여기 제곱으로 딱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알파 프라임 제로에 알파 2 프라임 제로에 크기의 제곱. 요건 바로 주어지네요. 그죠? 요건 바로 타워 제로라고 도놨잖아요. 곡선 알파에 대한 비틀림이요. 요 앞에 있는 산수만 계산하면 됩니까? 그럼 4 곱하기 8의 제곱이니까 요 딱 날아가나요? 이렇게 날아가고 16, 32. 그럼 2분의 1인가요? 2분의 1 타워 제로. 오지선당입니다. 1번. 제가 계산을 실수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자, 결과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계산을 틀렸는지 안 틀린지. 계산 틀리지 않았네요. 그죠? 2분의 1 타워 제로. 단순 계산 문제 맞죠? 근데 결과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2017학년도 이후로 넘어가면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출제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 그 전까지는 바로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을 구체적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2017학년도 이후로 가면은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을 구체적으로 주지 않아요. 그런데 공률 비틀림을 구하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은 프레임 필드에 대한 도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뜻이에요. 왜? 프레임 필드에 대한 도함수에서 카파하고 토신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바로 나오잖아요. 이게.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도함수에서 공률 나오잖아요. 단위 정분선 벡터에 대한 도함수에 대해서 토션 나오잖아요. 단위 주분선 벡터에 대한 도함수에서 카파와 토션이 나오잖아요. 2012학년도 34번입니다. 자, 3차원 공간에 정식 곡선이 놓여 있다고 되어 있고, 정식 곡선입니다. 특별한 의미 없죠. 미분계학에서는 이런 언급이 없더라도 정식 곡선으로, 만약에 정식 곡선에 대한 조건이 필요할 때는 문제에서 또 단서를 주겠죠. 합답형 문제입니다. 기억이 곡선 위의 모든 점에서 공률이 0, 직선이잖아. 비틀림률이 0, 평면 위에 놓는 곡선이잖아. 기억리은 바로 되죠. 자, 디귿, 관건은 이제 디귿입니다. 곡선 위의 모든 점에서 공률이 양의 상수를 일정하면, 양의 상수를 일정하니까 공률 반경, 원의 일부 또는 원 생각할 수 있잖아. 마침 그렇게 딱 물었네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미분기와 거의 모든 교재에 이그젠플로 나오는 게 바로 서큘러 헬릭스 혹은 실린드리컬 헬릭스. 알파 t, a의 코사인 t, a의 사인 t, xy 평면에 정상시키니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a는 1. 그러니까 a는 양수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BT. B는 실수. 자, 이 서클 헤릭스에 대한 카베체가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 이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지? 몇 번만 풀다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바로 기억이 나실 거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v 토션. 곡률이 양의 상수잖아요. 자, 그런데 평면 곡선이 아니죠. 원기둥을 감싸는 곡선이니까. 평면 곡선이 아니니까 원이거나 원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잖아요. 원이거나 원의 일부가 되려면 토션이 0이 돼야 되는데. 디귿? 같이. 특별히 뭐 서술 필요한 것도 없죠. 곡률이 0이면 직선이거나 직선일 뿐이다. 비틀림이 0이면 평면 곡선이다. 곡률이 양의 상수라고 해서 원이거나 원의 일부가 아닌 대표적인 반례가 바로 실린드리컬 헬릭스다. 혹은 서큘러 헬릭스다. 2013학년도 33번 문항입니다. 마침 그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알파와 베타가 바로 실린드리컬 헬릭스죠. 엑소의 평면을 정사형시키니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잖아요. 둘 다. 자, Z 성분만 보가 다릅니다. 그러면 알파라는 곡선은 right handed curve. 오른손 엄지 방향. 검지와 중지를 폈을 때. 베타는 left handed curve. 검지와 중지를 폈을 때 왼쪽. 그럼 딱 바로 보이죠. 두 곡선에 대한 접선 벡터의 크기는 같고 곡률도 같고, 근데 뭐만? 토션만 보가 다르다. 즉 두 곡선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합동이죠. 자, 그런데 오른손과 왼손이잖아요. 자, 오른손과 왼손을 회전하더라도 겹칠 수 있어요, 없어요? 겹칠 수가 없죠. 합동의 개념을 조금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미분계각에서 합동이라는 것은, 곡선의 합동이라는 것은 곡선에 대한 접선 벡터의 크기가 같고 곡률이 같고 토션은 부호가 반대일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인 합동은 평행이동이나 회전해서 겹쳐지는 거잖아요. 제가 스케치할 때도 잠깐 그렇게 해드렸던 것 같은데, 엄밀하게는 회전에 의해서는 겹쳐지지 않을 수도 있죠. 토션의 부호가 반대면. 지금 이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자, 기억. 곡률이 같다. 니은 토션은 부호가 반대다. 자, 디귿 뭐냐면은 베타라는 곡선과 알파라는 곡선이, 자, 이 L이에요. 그죠? 제가 합동이 될 때의 함수는 바로 정측 미분 가능 사상이었습니다. 엄밀하게는 아이소메트리였어요. 여기서는 L이 아이소메트리가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행렬식이 1인 직교 번연한이라고 했어요. 행렬식이 1인. 어찌 보면은 선형대수학과 통합문학인데 선형대수학 시간에 또 엄밀하게 다룰 겁니다. 행렬식이 1인 직교 번연이 바로 뭐냐면은 회전 변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전 변환에 의해서 두 곡선이 겹쳐지느냐. 미분계각에서 합동이라는 것은 아이소메트리입니다. 아이소메트리. 이 두 서큘러 헬릭스는 합동인 거예요. 미분계각에서는. 일반적인 합동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전이나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는 거로 합동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회전에서는 겹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관건이 행렬식 1인 직교 번환이 뭐를 나타내는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디귿으로 출제됐습니다. 이 성질을 모르면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행렬식 1인 직교변환이 뭐야?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회전변환을 의미한다. 그래서 디귿은 거짓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직교변환 중에 행렬식이 마이너스 1인 것도 있어요.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바로 리플렉션, 반사가 되겠다. 참고입니다. 구체적으로 곡률과 토션이 정말 같고 부호가 반대인지 제가 답안에 상세하게 실어놨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참에 아예 기억해 놓을까요? 행렬식이 1인 직교변환은 회전변환이다. 2차 행렬식에 대한 회전변환 행렬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 대각선으로 코사인 세타, 왼쪽 대각선으로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 원점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 맞죠? 대각선 길이 곱서 뺍니다. 1 나오죠? 회전 변환. 자, 실제로 곡률 연습하기 딱 좋은 문제죠. 그래서 곡률 구하니까 알파에 대한 곡률 25분의 3입니다. 자, 베타에 대한 곡률 어떻게 됩니까? 같죠? 자, 이제 비틀림률, 알파에 대한 비틀림률 구하면은 자, 베타에 대한 비틀림률 그래서 이 두 원형 나선은 합동이 되겠다. 그렇지만 회전에 의해서 겹칠 수는 없다. 2014학년도 전공의 11번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단답형이죠. 단답형. 2점 배점으로 나왔습니다. 3차원 좌표 공간에 비틀림률이 타우고 곡률이 1인 단위 속력 알파를 줘놨습니다. 알파에 대한 정보를 줘놨어요. 자, 그러면 새로운 곡선을 정의하겠다. 뻔하죠. 베타라는 곡선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해놨냐면은 적분으로 정의해놨어요. 그리고 피적분함수 캐피털 N은 단위 속력 곡선 알파에 대한 단위 주법선 벡터라고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럼 물을 게 이제 뭐예요? 베타에 대해서 곡률을 구하라든지 비틀림률을 구하라든지. 그런데 베타에 대한 베타란다. 단위 속력 곡선 알파에 대한 정보는 줘놨는데 구체적인 벡터 방정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단순 계산 문제가 아니죠. 바로 어떤 계산을 해야 된다? 프레넷, 프레임필드에 대한 도함수를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다는 거. 곡선 베타에 대한 곡률과 비틀림률을 각각 카파 베타, 타 베타를 두고 이거에 대한 합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계산해 볼까요? 이게 베타 프라임. 매개 변수 생략할게요. 그럼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에서 n. 베타 또한 단위 속력 곡선이네요. 단위 주법선 벡터의 크기가 1이니까. 그러면 커비처 벡터는 바로 나오나요? 그죠? 단위 속력 곡선에 대한 커비처는 2차 도함수의 크기. 그러면 n에 대한 다시 도함수죠. 그럼 n에 대한 도함수 어떻게 주어집니까? n에 대한 도함수. 이게 지금 평면 곡선이라는 말 없어요. 그럼 마이너스 단위 속력 곡선이니까 마이너스 카파 t 플러스 타우 b로 주어지겠다. 이거 크기입니다. 벡터의 크기는 내적을 이용하면 되죠. 그럼 바로 암산 되시나요? 카파 제곱 플러스 타우 제곱으로 주어져요. 여기 곡률이 1이라고 줘놨죠. 1제곱이 되겠습니다. 1 더하기 타우 제곱이 되겠죠. 토션
베타 프라임 곱하기 베타 2 프라임 내적 베타 3 프라임. 베타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의 크기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스케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베타에 대한 미적분항에 대한 기본 정리. 그러면 베타 프라임에 쓰는 단위주법선 벡터로, 알파에 대한 단위주법선 벡터로 단위속력 곡선입니다. 그럼 베타에 대한 곡률은 단위속력 곡선이니까 이계도함수에 대한 크기죠. 그래서 베타에 대한 이계도함수. 따라서 이 크기가 곡률이 되겠죠. 그리고 비틀림률을 구하기 위해서 1차 도함수와 2차 도함수에 대한 벡터 곱. 자, 이때 이제 TNB 프레임 필드에 대한 벡터 곱. n 곱하기 마이너스 t는 t 곱하기 n. 그럼 결과적으로 b가 되죠. n 곱하기 b는 t가 되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스케치한 게 더 빨리 계산되죠. 제가 답안은 또 이렇게 달아놨네요. 자, 그럼 계산하면은 1 플러스 타우 제곱. 스케치 해드렸던 게 더 빨리 계산했죠. 자, 이제 토션입니다. 비틀림률. 그러면 3차 도함수까지 계산해야 되죠. 자, 프레임 필드에 대한 도함수 t 프라임 카파 n, b 프라임 마이너스 타우 n. 카파는 1인 거가 주어져 있고 토션. 따라서 정리하면은 자, 이 3차 도함수와 1차 도함수, 2차 도함수의 외적에 대한 내적을 구해야 되죠. 자, 내적 정리하면 0입니다. 아, 평면 위에 놓은 곡선이 되네요. 그죠? 토션은 0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된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2017학년도 이후부터라고 했는데 2014학년도도 출제가 됐네요.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다는 프레임 필드에 대한 도함수에서 곡률과 비틀림률을 구한다. 2015학년도 7번 문항입니다. 곡선 두 개가 주어져 있네. 곡선 두 개 주어져 있으면 뻔한 문제네요. 그죠? 이 두 곡선이 합동이냐? 합동이 되도록 하는 상수 AB 구하는 거네요. 그러면 1차 도함수에 대한 크기가 같고 곡률이 같고 비틀림률은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다. 2015학년도 7번 문항 2점 빌점이가 단답형이니까 굳이 뭐 곡률과 비틀림률까지 갈 필요도 없겠네요. 그죠? 1차 도함수의 크기가 같은 거로 바로 AB가 계산되겠습니까? 자, 1차 왜 합동이 되는지 제가 스케치 정도는 해놨습니다. 자, 두 곡선이 합동이 되려면은 아이소메트리가 존재해야 된다. 뒤에 가서 다시 또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아이소메트리라는 것은 1대1 정칙 미분 가능 사상, 역함수 또한 미분 가능 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이소메트리이기 때문에 좌표 공간에서의 임의의 두 점을 이은 패스에 대한 F에 의한 이미지, 요 길이가 같을 때 1대1 정칙 미분 가능 사상을 아이소메트리라고 합니다. 이 아이소메트리에 의한 알파에 대한 이미지가 베타와 같을 때 두 곡선 합동이라고 한다. 그럼 이 데피니션을 이용하면은, 자, 데피니션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은 좌표 공간에서의 정규직격이죠. 거기에 대한 레인지에 대한 좌표 공간에서에 대한 정규직격이죠.
1대1 정책 미분 가능 사상이라고 했으니까 정규 직교 기저에 대한 이미지가 바로 레인지에서 정규 직교 기저가 되겠죠?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접선 벡터의 크기가 같고 곡률이 같고 부호가 반대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 오늘 책 렘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데피니션처럼 생각하시더라도 무방하다는 거. 증명하는 거는 그냥 계산이에요. 자, 그래서 접선 벡터를 구하니까, 접선을 구하니까 크기가 같아야 되잖아요. t가 실수입니다. 근데 실수 t에 대해서 이 결과가 0이 돼야 돼요. 그럼 a제곱과 b제곱 바로 계산되죠. a제곱은 0이 돼야 되고 b제곱은 3이 돼야 되겠죠. (2017학년도) 8번 문항입니다. 좀 지문이 길죠. 곡선을 그럼 두 개를 줘놨을 겁니다. 자, 먼저 곡률이 양인 단위속력 곡선 감마. 그럼 요 곡률에 대한 정보는 줘놨어요. 양수라고. 그럼 이 감마를 이용해서 새로운 곡선을 또 정의하겠죠. 정의하기 전에 또 추가적으로 줘놨습니다. 이 곡률이 양수인 단위속력 곡선에 대한 단위접선 벡터, 주법선 벡터, 그리고 새로운 곡선 베타. 그럼 베타를 요 단위속력 곡선 감마를 이용해서 정의해놨겠죠. 그리고 베타에 대한 뭘 구하라는 문제겠어요? 곡률하면 비틀림률이잖아요. 자, 베타를 어떻게 정해놨냐면은, 단위속력 곡선 감마에 대한 단위접선 벡터와 단위 주법선 벡터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이럴 때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s가 0에서부터 t까지 움직일 때 곡선 베타의 길이가 3t로 주어져 있네요. 곡선 베타의 길이가 3t로 주어져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t까지. 그러면 베타 프라임 s에 대한 크기를 적분하는 거잖아요. 요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럴 때 s가 1일 때의 곡선 감마의 곡률을 구하는 겁니다. 곡률이 양수인 단위속력 곡선 감마의 곡률을 구하는 거예요. 조금 새로운 형태로 시도가 됐네요. 그죠? 베타에 대한 곡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요 크기에서 정보가 주어지겠죠? 이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곡선 감마에 대한 곡률을 어떻게 구하지로 생각만 끝나면 안 된다. 요걸, 이 조건을 최대한 이용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베타 프라임은 정의가 되어 있죠. 프렌 필드에 대한 도함수를 이용하는 거구나. 결과적으로 t 프라임이니까 마이너스 카파 n 2분의 1에 마이너스 카파 n. 자, 그 다음 n 프라임. 여기서 이제 좀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카파 t 플러스 타우 b가 되겠습니다. 토시온과 나오니까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t가 아니라 s죠. 여기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3차원 유클리드 공간 R3에 평면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토시온이 뭔가요? 이게 0이잖아요. 이 문제를 자세히 보셔야 된다는 거. 요거죠. 그럼 굳이 이거 적분할 필요 없이 미적분하기 기본정리 쓰면 되겠습니까? 미분의 배르면 3은 여기 이제 매개변수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단위 접선 벡터에는 추가시키지 않을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s가 1일 때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 t에다가 1이라는 값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려줬습니다. 그러면 벡터의 내적 이용하면 됩니까? 자, 그러면 바로 이걸 양변을 제곱해서 할까요? 9는 제곱근 지우기 위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이게 4분의 1에 카파
제곱에 t. 단위 주법선 벡터니까 크기 1이잖아요. 단위 주법선 벡터와 여기에 접선 벡터가 생략돼. 접선 벡터 직교하니까 내적 0. 그 다음에 플러스 카파 제곱 t 딱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 4분의 5 카파 제곱 t 이렇게 딱 나오나요? 자, 그러면 카파 제곱은 5분의 36. 제곱근 취하면은 공률은 양. 그럼 루트 5분의 6이 되겠습니까? 5분의 6 루트. 아, 이게 산수를 제가 제대로 했을까요? 계산을. 어디서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럼 계산 결과만 보시면 되죠. 여기까지는 계산 잘못된 데가 없었죠? 여기서 계산이 잘못됐나요, 이게? 양변 이거 또 적분해야 되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맞게 계산했네요, 그죠? 제가 맞게 계산했습니다. 스케치 계산이 안 틀렸습니다. 자, 정말 단순 계산 문제죠? 곡선에 대해서 곡률, 비틀림을 구하는 거. 2018학년도 전공의 6번 문항입니다. 유클리드 공간에서 매개 변수 t에 대한 2라는 값에서의 위치가 원점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단위 속력 곡선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곡선 베타, 알파를 이용해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n은 단위 속력 곡선 알파에 대한 단위 주법선 벡터. 새로운 형식으로 출제하려고 출제자가 애쓴 흔적이 보이죠. 자, 그리고 알파 프라임 2와 베타 2 프라임 2가 수직일 때 t 이퀄 2에서 알파의 곡률 카파를 구하는 거네요. 그러면 바로 이게 쓸 수 있겠나요? 이게 알파 프라임 2 베타 2 프라임 2 여기 0입니다. 자, 그럼 알파 프라임 2 베타 2 프라임 2 먼저 그럼 베타 프라임부터 구할까요? 베타 프라임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서 알파 t 플러스 s 제곱의 n 오브 t입니다. 자, 그러면 베타 2 프라임 그러면 알파 프라임 t s 제곱의 이거 s 제곱이 아니죠. 이게 t 제곱이 돼야 되죠. t 제곱. 이게 t 제곱. 그럼 곱에 대한 미분 한번 써야 되네, 그죠? 이 t의 n of t 플러스 t 제곱의 n 프라임 마이너스 여기 공률이 나오네, 그죠? 카파 t 플러스 토션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수직이라 줘놨구나, 그죠? 그러면 알파 프라임 2 베타 2 프라임 여기다가 알파 프라임 내적 취할 거 여기 t에다 2 집어넣으면 되죠. t에다가 2 써놓을까요? 이게 베타 2 프라임 2는 알파 프라임 2 플러스 4의 n of 2 플러스 4의 마이너스 카파 t 요거는 2 생략할게요. 타우 v 요게 알파 프라임 2를 내적 취할 거예요. 자, 그러면 크기 단위 접선 벡터의 크기 그죠? 자, 근데 요 n of 2는 나타낼 수 있죠, 또 곡률 벡터 방향의 단위 벡터니까. 단위 접선 벡터는
단위 속력 곡선 알파에 대한 접선 벡터니까. 자, B 단위 정법선 벡터. 단위 주법선 벡터와 단위 접선 벡터의 외적 방향이죠. 단위 접선 벡터와 단위 주법선 벡터. 단위 접선 벡터 검지손가락 방향. 단위 주법선 벡터 엄지손가락 중지 방향. 그리고 단위 정법선 벡터 B는 엄지손가락 방향. 스케치 됐습니까? 그럼 이 카파가 계산이 되나요? 자, 여기서는 제가 스케치를 상세히 안 보여드렸으니까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위 속력 곡선 알파에 대한 단위 접선 벡터. 그러면 곡률은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도함수의 크기죠. 적분으로 적혀져 있는 베타에 대한 도함수. 이게 된 2차 도함수를 구해야 되죠. 그러면 단위 주법선 벡터에 대한 도함수 마이너스 카파 t 플러스 타비. 여기에다가 알파 프라임 이하의 내적이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적을 취해주면은 그래서 이게 단위 접선 벡터로 다 바꿔놨습니다. 이제 내적 취하면 되죠. 그러면 단위 접선 벡터와 단위 주법선 벡터 직교, 단위 접선 벡터와 단위 정법선 벡터 직교 사라지죠. TNB 프레임 필드는 정규직교 기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요 카파 부분만 살아남죠. 카파가 계산이 됩니다. 곡선 알파에 대한 카파가 4분의 1로 계산이 됩니까? (2019학년도) 6번 문항입니다. 이점 배점 단답형이에요. 그럼 신속하게 풀이가 돼야 되겠죠. 그럼 한 문장 읽으면서 바로 숨겨져 있는 거 찾아야 됩니다. 곡선 C, Y가 X에 대한 매개 변수, Z도 X에 대한 매개 변수. 그러면 X 이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을 이렇게 둘 수 있나요? 이걸 알파 X라고 둘까요? 자, 그러면 X, Y 자리, Z 자리. X에 대한 매개 변수로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순 계산이죠. 곡률, 비틀림률. 자, 이건 뭘 구하라는 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숨겨져 있는 걸 찾아야 돼요. X, Y, X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Z도 X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곡선이 G 이꼴 X 빼기 1이라는 평면 위에 놓여 있다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보이면은 이 단답형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죠. 3분 이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틀림률 0. G 이꼴 X 빼기 1이라는 평면 위에 놓이니까 곡률만 계산하면 되네요. 곡률 구하는 문제예요. 그 곡률이 3일 때 요 미지수 A 구하는 거네요. 1,1,0에서. 그럼 1차 도함수, 2차 도함수 1,1,0에서 x가 1인 거니까 알파 프라임 1, 알파 2 프라임 1 요거의 크기를 알파 프라임 1의 크기의 세제곱으로 나눈 요 값이 얼마다? 3. A값 바로 계산되잖아요. 3분 이내에 충분히 풀어집니까? 토시온 구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면. 이게 보이시면은 토시온 구하는데 시간이 전혀 걸리지 않죠. 제가 엄밀하게 또 직접 계산해 놨어요. 과연 토시온이 0 나오는지. 토시온이 0 나오죠. 그리고 정확히 이 평면 위에 놓이죠. 법선 벡터가 얼마입니까?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이죠. 자, 법선 벡터 1,0, 마이너스 1. 혹시 이게 안 보이시면은 X 여기 Y잖아요. Y, Z 여기 Z입니다. 그러면 X는 G 빼기 1.
그러면 결과적으로 y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fz로 표현되죠. y가 fz로 표현됩니다. 이 좌표 공간에 있는 곡선이 yz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 위에 놓이는 곡선이 맞죠. 이제 카베치를 계산해야 됩니다. 3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계산할 때 이제 신속하게 계산해야 되겠죠. 조금 걸리는 게 이제 외적 계산할 때. 자, 외적 계산하는 것은 3차 정사각 행렬의 행렬식을 이용한다. 일행을 벡터로 두는 트릭을 쓴다는 거. 따라서 정리하면은 A가 3이 나오겠습니다. 3분 이내에 풀 수 있겠습니까? 토션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면 문제를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문장 읽으면서 바로 숨겨져 있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가 늘상 강조하는 반드시 리뷰하는 습관을 들으셔야 된다. 2020학년도 전공이 3번 문항인데 이 또한 2점 배점의 단답형 문제입니다. 자, 공간곡선이 매개변수 방정식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감마 t0세의 접벡터니까 바로 구할까요? 감마 프라임 t0 2 플러스 사인 t0 1 플러스 코사인 t0. 자, 그 다음 이 접벡터가 이 벡터와 평행하다고 해놨네요. 그럼 비례상수를 뭐 h로 둘까요? 6, 2,4. 그럼 4h가 2니까 h는 뭡니까? 비례상수 2분의 1이죠. 비례상수 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2 더하기 사인 t0가 3이 돼야 되는. 그럼 사인 t0는 1. 자, 그리고 1 더하기 코사인 t0가 h가 2분의 1이니까 1이네요. 코사인 t0 0. 자, 그리고 t의 범위는 0하고 2파이 사이. 따라서 그럼 t0는 얼마예요? t0 2분의 파이 8로 나옵니다. 이 t0 값에서의 곡선에 대한 비틀림률. 1차도 함수, 2차도 함수 외적, 3차도 함수와의 내적, 1차도 함수에 대한 2차도 함수와의 외적과의 크기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3분 이내에 계산 되겠어요? 하셔야 되는 겁니다. 3분 이내에. 그래야지 선논술형에 충분히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는 거. 제가 계산 틀리지 않았죠? 제가 스케치할 때 간혹 이게 계산이 틀릴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외적. 자, 이번에는 제가 IJK로 써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거로 쓰시면 돼요. 그럼 일행 1열의 성분 제외에 나머지 성분들에 대한 대각선의 곱의 차. 일행 2열의 성분 제외 부호 마이너스 달고 일행 3열의 성분 제외 나머지 성분들의 대각선의 곱. 행렬식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일행에 관한 여인수 전개. 선형대수학을 벗어나서는 특히 미분계학에서 이 행렬식 계산을 빈번하게 사용하는데 일행에 관한 여인수 전개를 이용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비틀림률은 마이너스 13분의 2가 되겠습니다. 2021학년도 전공이 4번 문항인데 이 또한 2점 단답형 문제입니다. 3분 이내에 해결이 되는지. 9가 주어져 있네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9입니다. 이 9위에 놓이는 단위속력 곡선 감마. 이 단위속력 곡선 감마 위의 점 감마 S에서의 감마의 종법선 벡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구면 위의 점에서의 종법선 벡터와 구면에 대한 단위법선 벡터. 아직까지 공면을 하지 않았지만 접평면하고 접촉평면을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접선 벡터와 단위 주법선 벡터 위에 놓이는 곡선이잖아요. 그죠? 이 곡선에 대해서 단위 접선 벡터와 단위
주법선 벡터의 수직인 벡터가 단위 정법선 벡터예요. 자, 그런데 이 곡선이 지금 구면 위에 놓이는 거예요. 구면 위에. 그러면 오해할 수 있는 게 이 문제 출제 의도가 바로 이 단위 정법선 벡터와 단위 법선 벡터를 구별하느냐? 같을 때가 있어요. 같은 방향일 때가. 자, 그럴 때는 이 곡선이 뭐이냐면은 대원일 때,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과의 교선인 원일 때는 단위 정법선 벡터와 단위 법선 벡터가 같아요. 이러한 곡선을 측지선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여기까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단지 여기서는 이제 단위 정법선 벡터와 단위 법선 벡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단위 정법선 벡터는 곡선에 대한 거. 시각적으로 떠올리시면 돼요. 곡선에 대한 거. 단위 법선 벡터는 곡면에 대한 거. 그리고 주어놨습니다. 곡면에 대한 단위 법선 벡터와 곡선에 대한 단위 정법선 벡터의 내적이 2분의 1이라고 주어놨어요. 그럼 사이각이 얼마란 말이에요? 사이각이 60도란 말이죠. 그래서 곡면에 대한 단위 법선 벡터, 곡선에 대한 단위 정법선 벡터, 이 사이각이 60도로 딱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구면 위에 있는 단위 속력 곡선의 이 점에서의 비틀림률을 AS, 곡률을 BS를 구하라. 이게 3분 이내에 해결할 수 있겠어요? 조금 망설여지는 게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 주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뭘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곡선에 대한 프레임 필드에 대한 도함수를 이용하는 거구나. 단위 속력 곡선에 주어져 있으니까. (3분) 이내에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쓸까요? 단위 속력 곡선이니까 T' 어떻게 주어지나요? T' 카파 N. B' 어떻게 주어지나요? 마이너스 타우 N. M' 어떻게 주어지나요? M' 마이너스 카파 T 플러스 타우 P. 이 문제에서 비틀림률을 뭐라고 둬놨냐면은 A, 요걸 A. 곡률을 뭐라고 둬놨냐면 B, A하고 B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숨겨져 있는 게 뭐가 숨겨져 있냐면은 단위 구면 위에 구가 잘 안 그려지네요. 이게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단위 구면 위에 곡선이잖아요. 그 곡선 위에 점을 감마S라고 둬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뭘 숨겨놨을까? 자, 그러면 감마S라는 점은 구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으로 그어버리면 감마S 자체를 뭐로 볼 수 있어요? 법선 벡터로 볼 수 있잖아요. 법선 벡터하고 동일 방향. 외부로 향하는 거로 봤을 때 혹은 구의 중심으로 향할 때 요 NS가 바로 감마S다. 그게 보인다면 바로 계산되죠. 바로 뭡니까?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 위에 놓이는 곡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AS 얼마예요? 비틀림률 0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단답형이니까. 곡률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곡률은 더 쉽죠, 이게. 왜냐면 T'이 카파 N이니까. 근데 T' 바로 뭐예요? T' 단위 속력 곡선입니다. 감마 2'. 이걸 우리가 카파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상세히 들여다볼까요? 단위 정법선 벡터,
단위속력 곡선이니까 크기가 1이니까 바로 1차 도함수와 2차 도함수의 외적이죠. 그래서 접선 벡터로 표현해놨습니다. 이 T 프라임. 바로 곡률이 계산되네요. 그리고 T와 N은 정규직교 기준이니까 직교합니다. 그럼 외적은 또 어떻게 계산하나요? 외적은 두 벡터의 사이각에 대한 사인 값이 곱해지는 거죠. 내적은 코사인 값이지만. 자, 그럼 이거 크게 구하면 되나요? 그래서 외적을 구하면은 T의 크기, N의 크기 1, 사이각은 90도, 정규직교 기준이니까. 따라서 곡률은 1로 바로 계산이 됩니다. 왜 비틀림률이 0이 나오는지 제가 상세하게 또 실어놨어요. 직관적으로는 바로 해결이 됐었죠. 출제자의 의도가 이게 아닐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비틀림률을 계산한다면 3분 이내에 해결이 안 되잖아요. 단답형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위속력 곡선이니까 내적을 이용할 겁니다. 이 내적에 대한 도함수. 미분계학에서 흔하게 쓰는 트릭이죠. 감마 프라임은 단위 접선 벡터. 그리고 이걸 또 한 번 더 미분할까요? 그리고 T 프라임.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도함수. 단위 접선 벡터의 내적은 1. 이걸 또 한 번 미분할 거예요. 미분계학에서 흔하게 쓰는 트릭이죠. 자, 이걸 또 한 번 미분할 겁니다. 그럼 N에 대한 도함수. 여기에 뭐가 포함돼요? 바로 토션이 포함되죠. 카파는 이미 계산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A가 지금 비틀림률이에요. A가 비틀림률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딱 정리됩니까? 이제 이때 그 조건 단위 정법선 벡터와 단위 법선 벡터에 대한 내적이 2분의 1이라는 거. 근데 그걸 해석했었으면 이 과정까지 올 필요도 없죠. 근데 이 과정에서 그걸 또 이용 못하면 더 이상 진전이 안 됩니다. 제가 이걸 직관적으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 직관적인 내용이 들어오지 않으면 직접 계산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단위 구면이니까 단위 구면 위에 놓이는 곡선이잖아요. 근데 단위 구면이니까 레벨 서피스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fxyz가 1인 거잖아요. 레벨 서피스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단위 법선 벡터는 바로 그레디언트로 계산하니까 n이 바로 이거예요. n of s로 써놨으니까 이거 계산하면 정확하게 감마 S로 또 나옵니다. 근데 계산을 해야 돼요. 이 직관적인 내용은. 혹시 이 직관적인 내용이 직관으로 보이지 않으면은 방금 레벨 서피스에 대한 그레디언트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토션은 0이 되겠다. (2022학년도) 전공의 9번 문항입니다. 이건 지문이 기네요. 그죠? 자, 이건 사전 배점이겠죠? 과연 그런지, 사전 배점 맞네요. 그죠? 선 논술의 문제입니다. 지문이 좀 길죠? 자, 단위속력 곡선 알파에 대한 정보를 주어놨네요. 곡률을 카파 알파, 토션을 타우 알파, 그리고 곡률은 0이 아니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함수 f를 이용해서 비틀림률과 곡률과의 관계를 줘놨어요. 그리고 1에서의 함수값, 1에서의 도함수값. 그러면 이 단위속력 곡선 알파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새로운 곡선을 정의하겠죠. 그리고 그 곡선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뻔하죠. 비틀림률 아니면 비틀림률 아니면 곡률이겠죠. 과연 어떤 걸 구해라고 해놨는지. 자, 베타를 정해놨습니다. 적분으로 정해놨네요. 그리고 이 곡선에 대한 곡률. 곡률이니까 바로 계산할까요? 이게 곡률이니까 베타
프라임, 베타 2 프라임에 대한 외적. 베타 프라임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베타 2 프라임은 단위 접선 벡터와 단위 정법선 벡터에 대한 도함수. 단위 속력 곡선이니까 카파 n 마이너스 타우 n. 그에 대한 외적의 크기. 그러면 프레임 필드에 대한 외적 T N B 시계 방향 생각하시면 되죠. 반시계 방향은 보가 달라진다. 자, 이 크기를 1차 도함수에 대한 크기의 세제곱으로 나눈 게 곡률입니다. 숨겨져 있는 거. 그런데 곡률 구하는 게 아니네요. 곡률 구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네요. 그죠? 그리고 첫 번째 문제가 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요 베타라는 곡선이 정식 곡선이냐? 자, 이렇게 물을 때 이제 이용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는 미분계학에서의 곡선은 정식 곡선이라는 거. 정식 곡선이니까 이제 뭘 이용해야 돼요? 베타 프라임에 대한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은 존재하지 않아야 되죠. 그걸 보인 다음에 곡선 알파에 대한 곡률. 근데 타우 알파 1이 함수로 주어져 있어요. 함수 관계로. t로 주어져 있죠. 그러면 1이니까 이게 그래서 f1이라는 값을 줘놨구나. 그죠? f1이라는 값. 그러면 카파 알파 1은 주어진 거랑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카파 베타 1에서 카파 알파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뭐 소거시키는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그걸 이제 답으로 처리해도 되고, 과연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문제 스케치는 다 됐죠? 선원수력이지만 단순 계산이죠. 곡률 비틀림을 구하는 건데. 자, 그래서 베타에 대한 적분으로 주어진 함수에 대한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 베타 프라임. 자, 이걸 한 번 더 미분해야 되겠죠? 미분하기 전에 크기. 왜 그러냐면 정식 곡선인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요게 0인 점이 존재하지 않는 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때 이제 트릭이 바로 오면 크기를 구해보면 되죠. 크기가 0이 아니면 베타 프라임 t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왜 그러냐면 뭐를 줘놨냐면은 곡률은 0이 아니라고 줘놨기 때문에. 토션은 0이면 평면 곡선이니까. 따라서 0인 점이 존재하지 않죠. 그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베타 곡선은 정식 곡선이다. 이제 두 번째 문제 이제 베타에 대한 곡률. 그럼 이제 이계도함수 구해야 되겠죠. 이계도함수 구하고 외적과의 크기. 자, 이제부터는 이제 정말 이제 계산입니다. 얼마나 이제 계산을 실수 없이 신속하게 하는지. 제가 상세하게 달아놨어요. 자, 베타 2 프라임. T 프라임. 카파 n, B 프라임, 마이너스 타우 n. 자, 정리하면은 자, 이 베타 2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과의 외적. 그러면 벡터곱 T와 T의 외적은 같은 방향이니까 0이 되죠. B와 B의 외적도 사라지고, 그러면 T와 B의 외적 N이죠. B와 T의 외적 마이너스 N이죠. 그거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정리하면은 그리고 이거에 대한 크기. 따라서 곡률은 정확하게 주어집니다. 선원수령이다 보니까 서술을 하라고 이렇게 해놨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카파 알파, 타우 알파의 관계식 함수를 이용해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카파 알파 프라임, 타우 알파 프라임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단순 계산 문제는 맞죠? 자, 이 관계식을 이용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타우 알파 1 계산됐고, 타우 알파 프라임 1
이거 미분한 거에다가 t에다 1을 대입해야 되죠. 그리고 이거를 분자에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게 이제 관건이네요. 그죠? 이걸 시험장에서 얼마만큼 침착하게 계산을 하는지. 미분계약의 어려운 점이 이 점이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걸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충분히 연습이 돼야 되겠죠. 이런 기출문제. 정리가 됩니까? 따라서 4카파 알파분의 1이 나옵니다. 요 앞에 이제 뭐가 곱해지는지 주어져 있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타우 알파 1을 곱해주면은 4분의 루트 3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틀림률과 관련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자, 비틀림률. 단위정법선 벡터. 단위정법선 벡터에 대한 기하학적 특징뿐만 아니라 결과까지. 다시 한번 써드릴까요? 단위정법선 벡터. 곡선 C에 대한 단순 계산이잖아요. 그죠? 매개변수 생략할게요. 크기로 나눠주더라. 토션. 데피니션은 단위정법선 벡터에 대한 도함수였지만 계산을 해야 되니까 1차 도함수와 2차 도함수의 외적의 3차 도함수의 내적. 참고로 요 분자 이거를 트리플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행렬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참고적으로. 무슨 소리냐? X'에 대한 성분들, X2'에 대한 성분들, X3'에 대한 성분들에 대한 행렬식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트리플 프로덕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거에 대한 크게 적으로 나면 토션이 되죠. 특히 최근에 출제 경향이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을 구체적으로 주지 않고 곡률과 비틀림률을 구하라고 나온다. 그러면 단위속력 곡선에 대한 단위접선 벡터에 대한 도함수, 단위정법선에 대한 도함수, 이건 바로 정의였죠. 데피니션. 그리고 단위정법선 벡터에 대한 도함수가 마이너스 카파 t 플러스 타우 p로 주어진다는 거. 왜? 곡률이 딱 주어지잖아요. 비틀림률 주어지고. 지금까지 비틀림률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 이렇게 해서 곡선과 관련된 내용이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곡면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저평면, 법선,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